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오늘 충남 서산과 서천에 오후 들어 오존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우리 지역은 종일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30.5도, 천안 29.4도, 보령 26.5도 등 30도 안팎의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8도 사이로 이번 주 내내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대전시장에 출마한 4명의 여야 후보들이 오늘 대전 MBC TV토론회에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를 향해 도시철도 2호선으로 제시한 DTX 방식은 사업을 표류시키자는 얘기라고 꼬집었고, 박성효 후보 역시 허태정 후보의 병역 면제 관련 발가락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도 허태정 후보를 겨냥해 유성구청장 재직 당시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유성 복합터미널 무산 위기 등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정의당 김윤기 후보는 민주당 허태정 후보에게 월평공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따져 물었고, 한국당 박성효 후보에게는 경제정책에 정작 민생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을 따져봄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대전 MBC 토론회는 오늘 밤 11시 10분부터 75분간 TV를 통해 녹화 방송됩니다. 6.13 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 야권연대 시도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 캠프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대전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실무협의가 결렬됐다며 아쉽지만 야권 전체에 대한 결집 의지가 남아있는 만큼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는 박성효 후보 측이 정책평가 없이 단일화 방식과 일정부터 협의하자고 해 협상이 중단됐다고 설명한 뒤 대전의 첫 경제시장으로 선택받기 위해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1일부터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합니다. 이 자료는 후보자가 선관위에서 제공한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에 수입 지출 내역을 입력해 공개하는 것으로, 선관위는 정치자금 내역을 공개한 경우 위법 행위 등이 없는 한 선거비용 현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돼 당시 후보자 128명 가운데 70명이 참가했습니다. 양봉농가의 5월은 한 해 벌꿀 농사를 좌우하는 최대 수확기입니다. 하지만 올해 벌꿀 생산량이 평년의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져서 사상 최악의 흉작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봄부터 이어진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인데 양봉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대전 근교의 양봉농가. 요즘이 1년 가운데 최대 수확기지만 벌통 대부분이 바싹 메말랐습니다. 이달 들어 이 농가에서 생산한 벌꿀은 약 1.4톤으로 평년의 10분의 1 수준. 전국 양봉 농가들은 올해 벌꿀 농사가 사상 최악의 흉작이라며 울상입니다. 40년 역사에 처음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봄부터 들어간 경영비도 건질 길이 없고 있는 벌도 다 먹여 살릴 길이 없는데. 올해 벌꿀 농사가 흉작을 맞은 건 봄부터 계속된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입니다. 지난달 이상 저온 현상으로 벌이 꿀을 모으는 아카시아 꽃이 냉해 피해를 받고 이달 들어 잦은 비바람에 남아있던 꽃마저 떨어진 겁니다. 대흉작을 맞았지만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당장 정부의 지원이나 농작물 재해 보험 보상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영 안정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당장 벌을 먹일 수 있는 사료비 지원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양봉 업계를 보호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꿀 생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양봉 농가를 현장 조사한 뒤 지원책 마련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세종 도시교통공사 노조 파업이 오늘로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노조원 84명이 전면 파업으로 수위를 높이면서 1000번과 1004번 광역버스 운행이 중단돼 전세버스 10여 대가 긴급 투입됐고 주말에 운행을 재개했던 BRT 900번 노선도 다시 운행을 멈췄습니다. 공사 측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파업에 참여한 25명을 직위 해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보령시 웅천읍 독산해수욕장에서 바닷물이 빠진 사이 어패류를 잡던 39살 송모 씨 등 2명이 고립돼 해양경찰이 긴급 구조했습니다. 보령해양경찰은 탐조 등과 열상 감지 장비로 위치를 확인해 구조할 수 있었다며 갯벌에 들어갈 때 밀물과 썰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레일이 오늘 대전 본사에서 고객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철도 연결사업 추진 등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코레일은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해 유라시아 대륙철도 진출의 기반을 다지고 정부와 협력해 남북철도 연결사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까지 철도 사고로 인한 열차 운행 차질을 절반으로 줄이고 고객 만족도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등 서비스 개선도 다짐했습니다. 대전 월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 작업이 본격 진행됩니다. 이 사업의 여론 수렴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갈등해결센터는 지난달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시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오픈했으며 게시판 의견을 모아 향후 의제를 논의할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월평공원 개발과 관련해 찬반 양측을 동수로 해 이달 말까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워크숍과 토론회, 타운홀 미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 투쟁에 나섰습니다. 대전과 천안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고 양극화를 더 확대하는 법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가운데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 양곡이 부정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역별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 달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정부 양곡 보관창고의 관리 실태, 정부 양곡의 용도 외 사용 처분과 부정 유통 여부, 표시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주로 확인하고 수입 쌀이나 오래된 쌀을 혼합했다고 의심받는 제품은 생산 연도와 원산지를 추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